자, 요즘 시대가 좋아. 자, 그 1번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자, 1번 문제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였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얘가 지금 모든 항이 정수라는 그 멘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가 모든 항이 정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물론 이제 그 첫 항이 정수가 된 거야. 첫 항이 정수 and 자, 그리고 어떻게 돼? 공차가 정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항이 정수가 되기 힘들어. 이해가 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자,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첫 항은 정수겠지.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공차가 정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항이 정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 두 개의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가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뭘 원했냐면 분석하는 걸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그 시그마와 절대값 AN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모은 거라고 했었고, 여기는 이 아이를 지금 가조건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아이가 SN이 S6보다 작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이 SN을 그래프로 그리는 상황들도 있을 수는 있어. 왜냐면 지금 AN이 등차 수열이거든. 보통 절대값에 AN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등차 수열이 그렇게 많아.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문제를 보면 등차 수열인 경우가 되게 많아. 등차 수열일 때가 계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계산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 등차 수열이 아니면은 이 아이가 좀 단순한 계산을 가는데 등차 수열이 들어가면 좀 복잡한 계산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이 SN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상황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프로 그리는 경우는 되게 희박할 확률이야. 확률 자체가 희박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절대값의 시그마 AN으로 들어갈 때가 훨씬 많더라고.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SN을 그래프로 이제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 아이한테서 이런 거야. 이거랑 같은 뜻이 어떤 뜻이냐. 이거 잘 보면 A6까지는 양수였다. 그런데 어떻게 돼? A7은 음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겠어? 이렇게 되면 얘가 공차를 생각해 볼 때 공차가 음수였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 공차가 음수였구나. 그래서 A6까지는 양수다가 A7부터 다 음수로 돌아선 거야. 그래서 양수와 음수가 되는 곳이 어떻게 되면 6까지는 전부 다 양수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7부터는 전부 다 음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SN이 나왔을 때 너무 과한 그래프 해석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야. 그래서 딱 요 정도 이해해주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나조건을 보게 되면 S12가 나왔어. 자, 나조건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조건에서 이제 S12가 요게 지금 포인트였거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요게 참 마음에 들어. 요게 참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랬어. 이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으면 그 문제가 다 좋다고 볼 수 없잖아. 내가 어느 문제를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좋았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문제가 기억이 나.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가 겠냐면 이 아이가 9의 배수래. 자, 이거는 9의 배수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였냐면 사실 절대값 들어갈 필요 없었잖아. 이거 왜 굳이 절대값을 넣었지? 절대값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문제였어. 그래서 요거는 약간 사족이었지, 그지? S12는 자, 9의 배수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자,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싶었나 봐. 이해가 되겠지? 이런 건 이제 좋지 않은 페이크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아이가 S12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도 선생님이 많이 쓴다 그랬잖아. 이게 A1부터 이렇게 A12까지 다 합치면 등차 중앙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원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등차 중앙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등차 중앙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 값이 등차 중앙으로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A의 2분의 13 이렇게 쓰는 게 등차 중앙으로 억지로 만든 상황이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가 정수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지잖아. 왜냐면 실제로 있는 항이 아니라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를 풀어 쓴다 이거야. 자, 강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풀어 쓴다? 얘가 2분의 자, 뭐 A1 더하기 A12로 가든 어느 걸로 가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6이 되잖아. 얘가 6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이쪽에는 이 아이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요게 3의 배수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우리가 풀어 쓴다고. 왜냐면 이 아이가 공차도 정수기 때문에 풀어 써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 쓰면 A1에 플러스 A1에 플러스 11D가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3의 배수인지만 체크하고 싶잖아. 근데 11D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9D가 빠져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얘는 어차피 3의 배수니까. 그래서 2D만 평가받으면 돼. 9D는 어차피 3의 배수니까 나머지에 영향을 못 미치지. 3의 배수에 영향을 못 미쳐. 나머지가 제로라서. 그래서 이게 A1, A1, 2D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A2하고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A2가 3의 배수인지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A2는 3의 배수다. 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이었어. 자, 이게 딱 생각하기 좋은 부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 A1의 절대값이 있어. 그 밑에 나온 애가 A1의 절대값.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뭐였냐면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면 부호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부호 판단 가야 돼. 그래서 A12에 어떻게 돼? 절대값이 이렇게 쓰면 절대값이 나오면 다 뭐 해라? 부호 판단해서 풀어내라. 자, 이게 내가 말했던 원칙이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30일 때, 자, 뭐라고 했냐면 A10의 절대값의 그 뭐라고 얘기했지?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걸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부호 판단 이미 끝났단 말이야. A1은 어떻게 되면 양수였고 A12는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A2란 말이야. 그래서 A2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의 흐름상 이 아이는 A2 기준으로 쓰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수업을 들은 친구와 안 들은 친구는 이제 나중에 흐름적으로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게 문제를 푸는데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가는 게 핵심이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이제 A2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 아이는 A2에서 누굴 빼는 거지? 자, D를 빼주면 되고 이쪽에는 이 마이너스 A12 같은 경우는 자, A2에서 누구를 해주는 거지? 10D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30인 건데 이 부동호는 등호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렇게 쓴다고 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EA2 자 이렇게 쓰고 이 아이 값은 뭐가 된다? 자 이게 마이너스 10D라서 마이너스 9D 자 그래서 A2의 값은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5D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요 경우는 어떻게 쓸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경우는 자 A2랑 요 값을 계산했을 때 자 A2를 우리가 이제 표현해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이너스 10D에서 마이너스 30보다 크다야.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떻게 종합이 될 거냐? 이 아이가 이렇게 종합이 되겠네. 자, 종합해 보면 A2 왜 A2 기준으로 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2는 3의 배수니까 이 안에서 3의 배수를 찾아내면 돼.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푸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D를 막 찍어서 넣을 수도 있겠지. 자, 근데 막 찍어서 넣는 것보다 이제 이런 판단까지 하는 거야. 이게 문제를 쭉 이렇게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D를 아무거나 막 넣는다고 될 게 아니야. 왜냐면 D는 이미 문제에서 나한테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 야, D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A6과 A7이 어떻게 돼? 뿔마가 되는 D를 선택해야 돼. 라고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에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 거야. 저 D 자체가 A2 플러스 4D. 왜 A2 기준으로 쓰는지 알지? 우린 계속 A2 기준이 좋은 거니까. 그 I는 양수인데 누구는 음수인 거? A2 더하기 5D는 음수인 것을 쓰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요 기준이 어떻게 돼? 추가돼야 돼. 그래서 이게 A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기준을 추가시키면 여기다가 쓰면 되잖아. 이 A2 조건 추가되면 자 위에다 쓸게. 자 A2는 자 마이너스 4D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D보다는 작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D를 선택해야 되고 A2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D 같은 경우는 이 교집합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A2가 없겠지. 그래서 이 D의 범주를 생각할 때 마이너스 5D와 마이너스 4D 자, 이거의 크기 관계는 명확하잖아. D 내가 어떤 걸 넣어도 이 부동호 안 깨지잖아. 하지만 이 부동호는 깨지는 애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D의 범주가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온 D의 범주가 뭐였다 그랬냐면 자,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30 빼기 10D가 마이너스 4.5D보다 작은 D의 범주를 선택하면 D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랬어? 공통범위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은 공통범위가 있는데 마이너스 4는 A2가 3의 배수가 없어. 이해되겠지?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탈락하고 마이너스 5일 때만 3의 배수가 나와 A2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자, 1번 문항인데, 자, 이 문제 답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아, 절대값이 있어서 그 아이는 뭐 해준다? 부호 판단해주는 거고. 이해되겠지? SN이 나오면 어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S12는 등차 중앙이 일반적이고, 이걸 머릿속에 확 담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그냥 딱 나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고. 알아듣겠지?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해볼게. 그럼. 자,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있어야 되나? 자, 덥지 않냐, 살짝? 예, 저기, 뭐야. 배고프지 않냐? 나 왜 이렇게 배고프냐?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시작해 볼게.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아이는 어떤 거냐면 아주 쉬워. 이게 난이도로 따지면 최하야, 최하. 난이도 최하인데 저는 왜 모르죠? 이거 그냥 안 배워서 그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이쪽에는 이 i의 값이 SN으로 쓰여져 있는 거야. 자, 이게 SN이 이렇게 등장해. 이 SN이 지금 등차 수열의 값이라고 쓰여져 있진 않았어. 지금 현재 SN은. 근데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자, 이 AN에다가 AN 더하기 1이래. 물론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 합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왜냐면 AN 1차고 AN 더하기 1이 이렇게 참 등차 수열이가 안 쓰여 있었구나. 뭐 모르지. 등차 수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이 문제는 쉬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얘가 SN과 AN이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혼합형이야. 그래서 SNAN 혼합형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풀이를 두 가지로 한다고 얘기했어. 어떻게 두 가지로 한다 그랬냐면 첫 번째는 자, SN에서 SN-1을 빼주는 거야. 자, 요렇게 빼어서 이 아이를 AN으로 놓고 SN을 제거하는 거지. 자, 그래서 SN을 제거하는 쪽이 첫 번째 풀이고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풀이야. 두 번째 풀이는 어떤 거냐면 AN을 제거하는 거야. 어떻게 제거하냐면 AN에다가 대입시키지. 누굴 대입시키냐면 SN에 SN 빼기를 대입시켜서 누구를 제거하느냐면 AN을 제거하는 거야. 자, 밑에 풀이는 난제에 더 많이 쓰여. 그러니까 만약에 29번 같은 데서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오히려 2번 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S에 n-1을 써가지고 이 아이를 빼지. 그럼 얘가 2AN이 되고 여기는 AN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빼주는 거야. 자, 이걸 뺄게. 자, 이렇게 해서 빼면 이쪽에는 이 아이 빼줘서 얘가 누가 돼? AN이 될 거고 이쪽은 빼지니까 이렇게 2AN에다가 자, 여기 실수했구나. AN 빼기 1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AN 이렇게 되지? 그럼 2AN 묶어줘서 어떻게 묶여? AN 더하기 1 자, 여기에 빼기, 자, AN이 되겠네. AN만 했어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AN을 이렇게 지워줘. 그러면 AN 더하기 1에 어떻게 돼? 빼기, AN-1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아주 명확한 수열이 나오고, N은 2 이상이지. 우리 이때 이게 2 이상이라는 건 정말 낚시를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잘 알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A1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A3 값은 A1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 실수했지 또. 여기 보면 n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으니까 되네. 그래서 A1은 모르네. 지금 우리 A1 몰라. 근데 A1은 모르지만 A3은 안다는 거지. A3은 A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1씩 건너뛰면서 만족을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값도 마찬가지야. 지금 A2는 몰라. 하지만 뭐는 알아? 그 다음 항은 2분의 1씩 커진다는 것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자, 얘가 누가 20개의 항이냐면 이쪽에는 이 보라색이 20개의 항이 있고 자, 그리고 이 하얀색이 노란색이 21개의 항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1씩 요거 커지면 되니까 다 한 거지 뭐. 이게 A1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쭉 쓰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얘가 써주면 얼마가 써지는 거니? 아, 이렇게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문제 보니까 S41을 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이거 그냥 식 안 써도. S41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돼? 이쪽에 2A41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이거에 A42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자. 왜냐면 이게 S41이 이러니까.
그러면 A41은 값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겠어? 이게 A1에서 20칸 띄워야 되잖아, 점프를. 그러면 이게 A1에다가 자 플러스 10이 될 거고, 이쪽 A42는 A2에서 이제 얼마큼 점프하냐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래서 A2에서 몇 칸을 점프해야 되냐면 20칸을 점프해야 되니까 얘는 A2 더하기 1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쪽에는 이 A2는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첫 번째 요 관계식이, 여기는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1을 집어넣어주면은, 자, S1의 값이 2A1의 A2가 돼. 근데 이게 A1이고 A1 분명히 0이 아니란 말이 써 있었을 거니까 A2는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A2에다 2분의 1만 딱 집어넣어주면 이 문제에서 A1 끌어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 되지. 자, 이게 이렇게 A2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였었어? 315잖아. 그러면 A1은 너무나 쉽게 나오지. 그럼 끝난 거지. 자, 됐지? 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이걸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학습을 안 받아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된 거야. 알았지? 자, 3번 가볼게. 자, 지운다. 자, 촬영해 놨으니까 뭐 한 번 더 봐. 알았지? 내가 유튜브를 걸어줄게. 자, 3번 가볼게. 자, 뭐 필기 다 못해도 그냥 집중만 해도 되겠지? 자, 3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런 문제였어. 이 문제 난이도가 꽤 높아, 3번이. 알았지? 그래서 3번의 문항 난이도는 높다. 자,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3번. 요즘엔 수열이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나오면 과연 몇 명이나 맞출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자, 몇 명 맞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자, 여기는 이 아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자, 얘가 지금, 문제가, 자, 얘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2차 함수 fx하고 gx가 있어. 근데 그 두 개를 가져다가 뭐 했냐면, 그 x는 an에서의 그 거리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는 an을 집어넣어주면 fan에서 gan을 빼는데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이 붙는 거지. 아, 여기서 약간 좀 당혹스럽지. 원래 절대값은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 이 아이 이제 이 ln이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걸 뭘 생각하냐면 fx 빼기 gx는 어차피 일자식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ax 더하기 b라고 놓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냐면 fx 빼기 gx를 이렇게 두고 이걸 이제 ax 더하기 b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a를 강제로 뭐라 그래? 그냥 양수라고 봐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도 되지. 어차피 이게 음수였어도, fx 빼기 gx가 음수였어도 내가 이 안을 강제로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야. 자, a를 양수로 보는 거지, 그냥. 알아들어? 자, 이렇게 봐줄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얘기야?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은 이 얘기는 요렇게 일직선, 직선이잖아.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뺀 거라서 이거 직선이야. 최고차의 계수 같아서.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다가 AN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게, 자, 이게 뭐가 되는 것이다? LN이 나왔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얘가 뭐랬냐면, 이제 이 가나다 조건에서 어느 걸 먼저 쓸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가조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D를 주고 있어. 첫 번째 식은 D가 2라는 뜻이잖아. A5랑 A20이랑 차이가 30 나는데, 그럼 D가 2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AN은 공차가 D다. 라는 거, D가 이제 2다. 라는 걸 주는 거고, 자, L20과 L5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 나 조건에, 자, LN인데 얘가 지금 10일 때는 만족한대. 그래서 L10과 L11은 만족하는데, 자, N이 9일 때도 만족을 한대. 그래서 L9도 이렇게 만족을 하는데, 그 다음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L12, L1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L11이 최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근데 사실은 L12하고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다에서 엄청 중요한 말을 해. 이게 포인트야. 알았지? 이게 엄청 포인트인데 같은 점이 있대, L이.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 L11, L12.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내냐면, 아,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여기는 이 아이가 같은 값인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다? 이쪽에는 얘가 A11이 돼서 L11이 되고 이쪽에는 얘가 A12가 되어서 L12가 되어서 두 개가 같은 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그래프를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다? 이게 A11이래, 또 심지어. 얘가 L11이자 L12였는데, 근데 그게 A11이란다. 요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침착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의 완전 포인트야. 진짜 이게 빅포인트인데, 여기는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얘가, 여기는 이 부분이 누구랑 같은 거냐면, A11과 A12의 가운데 값인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공차가 2니까, 얘가 1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지? 자, 이렇게 되고, 자, 문제 마저 볼게. 얘가 그런 얘기를 해. 여기서 L20과 L5가 30이다. 이 가정보를 이제서야 써. 이때는 지금 L11과 L12가 같다는 거를 아주 잘 쓸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L5와 L20이었잖아. L20과 L5.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쪽에는 이 값이 L20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에 L20이 이렇게 있는데, L5는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잖아, 느낌상.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A20이잖아? 여기 이제 A5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근데 A5랑 같은 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 값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값이 뭐야? 이걸 이제 보면 알잖아. A18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 23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4인데, 왜냐면 1이 차이 나니까 4 차이 나는 거야. 이 차이가 4인데, 이 높이 차이는 32라고 해서 이 아이가 8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그래서 아까 전에 A를 내가 강제 조정해서 양수를 해놨으니까 이 I는 누가 되는 거다? 그냥 8X 더하기 B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자, 요렇게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 이 I가 A11과 같아. 요걸 이제 써야 되는데, 자, A11을 대입시켜. 그러면 8에 A11, 자, 이거에 플러스 B는, 자, 여기 보면 A11의 위치가 음수 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음수로 빠져나와야지. 내가 일부러 저렇게 양수화 시켰잖아. 고정시켜가지고. 저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가 접힌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이 i의 값이 얼마다? A11이어야 된다. 이게 L11이니까. 자, 요렇게 얘기해주면 맞는 거지. 이게 L11이니까, 자,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자, 9A11은 어떻게 된다? B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요거까지도 우리가 잘 얻었지. 요렇게. 됐지?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이쪽에는 이 아이 봐봐. 여기는 얘가 A11 더하기 1이야.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8분의 B라고. 그래서 요 사실과 요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접목하면 이제 모든 아이가 끝나게 돼. 자, A11 자리에 B니까 저기다 넣어주면 다 나올 거 아니냐. 자, 저기 정리 한번 해볼게. 쟤를 정리하면 8A11. 자, 플러스 8. 자, 이거는 마이너스 B인데, 자, B 자리에다가 누굴 넣어? 9A11을 넣어주면 이때 살짝 뭐가 되냐면, 내가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왜냐면 숫자가 예쁘게 맞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하고 뒤에 결과물까지 좀 봐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왜냐면 얘가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 마치 뭐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이해되겠지? 기울기 다녔으니까 저거 A11이 그러니까 A11, A11이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A11 플러스 1이 그렇지. 그래서 A11 플러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B 자리에 있어야지. 여기가 8분의 B 자리. A11이 8이라고 생각할 수 없나요? A11이 그냥 8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냐? A11을 왜 8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게 X값이 1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8이니까 지금 여기는 이 아이 값이 그래서 이게 8이다. 이렇게. 그래서 A11이 8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기 1이니까. 맞네. 잠깐만. A11이 8이면은, 이거 좀 틀린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A11이 8이면은, 잠깐만.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봐. 계산 실수했나 보다. 내가. 8A11에 플러스 8. 선생님 계산 점검만 한번 해봐줘. 저희 5A11은 마이너스 B.
아, 9의 11은 마이너스 b구나. 그러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잘못했네, 쌤이. 아, 근데 그게 지금 더 좋았네. 여기는 이 아이가 1일 때 이 아이가 8이 되게끔 보는 게 더 좋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어쨌든 뭐 무슨 계산을 선택을 하든 여기서 이제 계산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b가 9의 11이니까 어쩐지 숫자가 조금 안 예뻤네. 그지? 9의 11이니까 여기는 얘를 계산해주면은 요거 이렇게 나오게 돼. 얘가 a 11은 8이다. 자,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사실은 다 끝난 거라. 그래서 이제 b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72다. 이러면 모든 애가 다 끝나게 돼. 이 뒤로는 이제 계산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 fk, gk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시그마 어떤 계산해주면 되는 거냐면 8k 빼기 72를 계산해주면 돼. 자, 이거 얼마 해야 돼? k는 1부터 20까지.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자. 자, 이거 지우고 마지막 계산 때 절대값은 없어요. 절대값을 안 쓰면 안 되지. 써야지. 우리가 절대값으로 돼 있는 애가 8x 더하기 b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좀 계산해야 되는 게 FK 마이너스 계산해야 되는 게 fk-qk니까. 그래. 그러니까 8k 플러스 b. 그러니까 절대값의 fx, fk의 빼기 gk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 원칙대로 8k,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이제는 3번 문제 지운다. 자, 3번 아니고 4번 문제가 근데 4번 문제는 지금 질문이 아니긴 한데, 자, 한번 그냥 훑어서 듣기만 하자. 알았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방금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봤지? 이게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문제였어. 알았지? 그런 게 있었고, 자, 이제는 3번은 3번대로의 그 특징을 잡아야 돼. 지금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이 3번에서는 어떤 것이 있구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등차 수열은 사실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그 fx 빼기 gx를 이제 직선으로 놓고 이제 푼다는 게, 자, 여기서는 3번에서 힌트 이렇게 특징이긴 했었어. 자, 이제는 우리 4번 문제.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아이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것도 되게 큰 힌트란 말이야. 자, 여기서 첫째 항이, 즉 A1이 자연수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요걸 한번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해보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첫째 항을 자연수라고 놓고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여기 AK의 절대값이 A1이야. 그러면 가조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AK의 절대값인데 그게 A1보다 작은 거, 즉 음수가 등장한 걸 보니까 이거 음수가 등장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D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지금 7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했듯이 이 아이가 3번에서 마찬가지였잖아. 직선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했었잖아. 얘도 직선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공차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얘가 이쪽에 어떻게 되는 거지? A1인데 선생님 그랬어요. 이거는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부호를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야. A1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가 되냐면 A7 이거보다 작은 애가, 즉 요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 7개까지가 있다고 하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A2부터 해서 7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되겠니? A2, A3 이렇게 쭉 해서 7개가 되면 A8까지 하면 7개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8이 이렇게 있고 A9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좀 표현을 좀 잘못했나 보다. 이게 1이고 Y값이 A1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자, 그리고 얘가 8일 때 이 Y값이 A8, 그래서 여기는 얘가 A8이 A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A8이 A1보다 작고, 그 다음에 A9는 어떻게 되는 거지? A9는 A8보다는 큰 것이 된다. A1보다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아. 그림은 알아듣겠어? 이렇게? 자,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게 접어 올려서.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 그림 한번 그려봤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는 이 아이의 값, 얘 값 좀 추측해보자. 이 값을 선생님 P라고 놓으면 P는 어떻게 추측이 돼? P는 4.5, 왜 4.5 얘기를 하냐면
8과 1이 이렇게 서로 같았다고 가정해버리면 4.5가 되지. 4.5가 될 수가 없어. 9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5가 되지. 5는 가능하니? 5는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P는 5 이하고 4.5보다 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의 범위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돼. 이렇게. 이거 왜 했겠어? 이게 A1부터 해서 A4까지는 양수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A5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A8, 그러니까 A5 이후에는 전부 다 음수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상황을 이해해야 저걸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저 이제 AK가 어디까지가 양수 음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그런 다음에 AN 밑에서 사용하면 되겠네. 이제 명확해졌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A1, A2 이제 쉽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A3, A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원칙대로 뭐 한 거다? 절대값을 판단하는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얘도 절대값을 판단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 계산은 본인 판단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차이가 나는 게 마이너스 4D만큼 얘랑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 4D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D가 4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 그래서 이 I 값이 얼마다라고 생각하냐면 22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 다 마무리되지. 이 뒤까지가 나는 되지. 그지? 요 정도로만 해서 자르자. 자, 이제 5번도 무슨 내용인지만 보고 갈게. 알았지? 자, 5번도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지울게. 자, 방금 전에도 어떻게 했어? 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림을 좀 그려봤다. 3번도 그림을 좀 그렸는데 4번도 살짝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자, 5번 한번 가볼게. 응? 그래. 자, 5번은 자, 여기는 이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AK의 빼기 절대값 AK가 또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뭐 해야 되는 거야? AK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5번 자, 여기는 이 아이도 AK의 자, 빼기 절대값 AK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AK의 부호를 판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AK 부호를 판단할 건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A6하고 A5가 이미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가 음수고 양수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K1부터 해서 N까지라고 이렇게 쓸 때, 자, K1부터 해서 N까지라고 쓸 때 이게 BN이라고 돼 있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까? 이 BN이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좀 보면 좋은 것 같고, 얘가 지금 B9는 4고, B5, B6은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쓰여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먼저 B5, B6이니까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 자, B5 같은 경우 쓰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얘가 양수일 때는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양수야? A5까지는 양수야. 이렇게 해가지고 A5까지는 양수. 응? 시그마에 가로가 붙였냐. 시그마에 가로가 붙은 게 아니었구나. 얘가 이렇게 붙었었네. 그러네. 큰일 날 뻔했네. 자,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예 딴 문제를 풀어볼 뻔했네. 이렇게 돼 있었네. 큰일 날 뻔했다. A5까지는 지금 양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A6부터는 음수야. 자, 그래서 A6부터는 이렇게 음수. 그러니까 B5를 선택할 때 얘는 A1부터 해가지고 쭉 했을 때 A2 쓰면은 A3, A4까지밖에 안 쓰여지겠다. 자, B6은 어떻게 될 거냐면 A1, A2, A3, A4, A5에 그 다음에 어떻게 6이 2배로 더해지겠다. 이렇게 쓰면 딱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같다고 했으니까 이쪽에는 이 값이 0이다라는 걸 금방 얻어내. 이렇게. 자, 됐지? 요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자, B의 9가 4다라고 생각했으니까, B9는, 자, 쓰면은 어떻게 될까? B의 9가 4 값이다. 그러면 얘가 A1, 이거 등차 중앙을 해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S9에서 더하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A9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4다라고 쓰는 거잖아.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요렇게와 요렇게를 이제 연립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한번 연립을 해볼 거고 A2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지금 판단상 어떤 판단이 좋을 것 같냐면 A2 기준으로 이 아이를 표현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지금. 알았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자, 봐봐. 여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A2 더하기 3D 이렇게 쓰면 돼. 자, 플러스 2배에 A2 더하기 4D 이렇게 해서 A2 기준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0이다. 하나. 자, 이쪽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는 S군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9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고? A에 1과 9니까 5 해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플러스 A9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9에 자 A2 더하기 3D. 자, 그리고 얘는 A2에다가 더하기 7D. 자, 이거의 값이 4다. 그래서 여기서 연립하면 되지. 얘랑 얘를 연립하면 A2하고 D가 다 나오지. 문제 끝나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좀 쉽지. 그지? 자, 근데 얘도 어때? 원칙대로 이렇게 그냥 절대값을 이제 풀어야 돼. 그냥 이게 절대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가볼게. 자, 이거 지운다. 자, 6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우고. 자, 6번 문제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 fx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fx를 그림을 그리면은 자, 6번 문제. 자, fx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 2차식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2차식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얘가 이제 fx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 상황이 아직 판단이 잘 쓰진 않는데 얘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음수가 되는 아이들을 모은 거야. 그 x의 값들을. 근데 그 a가 정수래. 그러면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축이 얼마인가라고 보니까 이 축의 값이 m이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m. 이게 축이 마이너스 m인 거야. 이 축은 마이너스 m인데 자, 이쪽에는 이 값이 얼마인가 하고 판단해 보면 마이너스 m에 자 플러스 이거 어렵지 않게 루트 2m이라고 판단이 금방 될 거야. 이렇게. 맞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 아이한테서 이제 정수를 판단해내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자 루트 2m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얻어. 요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자, 문제에서 맞아볼게. 또 절대값이 나왔어.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12가 요 안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이너스 12가 있나 봐. 마이너스 12가 요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의 절대값. 자, 시그마. 자, K는 N이구나. N은 1부터 해가지고 K까지. 이 안에 K개가 있대. 문제 그렇게 써있어. 여기에 K개가 있다. 그 아이를 다 더해보자. 그 아이를 다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주면 그 아이가 뭐가 된다? 14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알아야 될 게 있어, 얘들아. 뭘 알아야 돼?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부호 판단해야 돼. 저게 양인지 음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0의 값을 F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자, 빨리 해볼게, 얘들아. F0은 얼만가를 판단해야 돼. F0은 M제곱에 빼기 뭐야? F0 집어넣어 봐야지. 0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니까. M제곱 빼기 2M이야. 그러면 M의 범위가 필요해. 자, 여기서 이 M의 범위가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M은 1, 2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M은 1, M은 2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지금 생각을 그냥 쉽게 해봐도 마이너스 12가 저기 있으려면 1, 2 갖고는 택도 없어. 근데 어쨌든 얘가 2보단 큰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지. 이 안에 있었던 거 다 음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지. 얘 뭐야? 마이너스 AN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뭘 해야 된다? 절대값을 풀어야 된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하게 돼. 이해가 돼? 그럼 여기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있겠어? 쌍으로 있었겠지. 마이너스 m으로부터 이렇게 쌍으로 있었을 거 아니냐. 이해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m으로 이게 값을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m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m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두 개씩 이렇게 쌍으로 더하니까 그럼 이 아이가 몇 개의 쌍이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해보면 개수가 지금 K개라고 했잖아. 그럼 K가 이거 홀수인 거야. 왜냐면 지금 홀수일 수밖에 없어. 구조가. 가운데 마이너스 M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아까 내가 했었어. 이게 마이너스 M에 곱하기 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두 개씩 더하면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K야 이거. 합이. 그래서 이거 합해주면 마이너스 MK. 왜냐면 두 개씩 더하면 마이너스 2M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K가 143이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절대값, 제가 실수할 뻔했다. 마이너스 MK가 아니지,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MK가 143이지. 이해가 되겠지?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아닌가? 마이너스 MK가 그건가? 아니지. MK가 143이 맞지.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이 부분은 자 얘가 11, 13 이거나 13, 11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두 개만 가능하네. 이해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여기는 A M 더하기 K 값은 어차피 뭐가 되든 24.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 자, 마이너스 12가 포함된다는 조건 왜 주나요? 마이너스 12가 아까 있어서 M의 범위가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12가 아니었어. 그렇지. 예리하다. 그 질문 해야 되는 거다.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이게 수열을 지금 연습해야 되는, 그 시대야. 요즘 시대가. 우리 수열이 지금 강세가 보인 게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이 강세는 그 다음해까지도 갈 거야. 알았지? 그래서, 수열이 얼마까지 어렵게 나올지가 지금 이제 변수지. 알겠지?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 보면, 이제 수열이 여기까지 어렵게 나오는구나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6평, 9평은 다 수열이 나왔어. 그리고 막 쉬운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난제에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번 수능 또 봐야 돼. 자, 해볼게.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면 7번 문제인데 자, 7번에도 절대값이 또 나왔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나온 애들을 계속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자, 7번 봐. 자, 7번 문제는 이쪽에는 이 아이가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를 했어. 그러면 얘가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자연수이다를 어떻게 쓰는지를 또 체크해야 돼.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첫째 항이 자연수란 말을 어떻게 사용했지? 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아까도 체크를 한다고 해놓고 그냥 지나갔네. 깜빡 잊고. 그래서 어쨌든 그 체크를 해야 돼. 문제를 풀고 나서. 알았지? 그거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했지? 공차가 음수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공차가 음수다. 그럼 어느 항부터는 음수가 됐겠네. 자, 여기는 얘가 보면 A5와 A6이 있어. 자, 가를 보면 무슨 생각부터 하자? 절대값 안쪽을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5, A6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얘가 A5 더하기 A6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 아이의 값이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이 상황이 되면 여기는 이 아이가 자 양양일 때랑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야. 양음일 때, 자 음양일 때, 자 그리고 음음일 때, 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건데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얘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쪽에는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걸 이제 한번 써보자는 거야. 써보면 A5 더하기 A6이 되고 이쪽에는 얘는 A5 더하기 A6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 그치?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쪽 그러면 얘 한번 볼게. 얘도 명확하니까 마이너스 A5에 마이너스 A6 자 이거는 마이너스 A5 빼기 A6이 되고 이거 플러스 얘도 말이 안 되네. 그럼 우리한테 해당할 수 있는 말은 요 말이나 요 말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이게 양음이 말이 돼? 음양이 말이 돼? 양음이 말이 되죠. 왜냐면 D가 음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명확해졌다. 자,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자, 남은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어떤 아이는 아주 직감적으로 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아이가 뭐가 될 거냐면 A5에다가 빼기 A6이 된 거고 이 아이는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판단을 자 A5 더하기 A6 자 이건 양수라고 판단한 거야. 얘 플러스 2라고 하나 쓰고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A5 빼기 A5 빼기 A6 플러스 2가 된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는 이 아이를 우리가 판단해 주면 얘는 A5가 지워지니까 A6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A6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 맞는 말이잖아 지금 딱 A6이 음수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 얘는 계산해주면 2A5 A6 지워지니까 A5 값은 1이다. 자 이것도 틀리지 않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알아듣겠지? 자, 요 상황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다 더하면 37이래. 자 그러면 얘가 나 조건을 보면 얘도 명확하게 A1부터 해가지고 A6까지 더하잖아. 자, 어디까지가 양수였냐면 A5까지가 양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A5까지 양수되고 여기서 이제 A6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얘가 빼기 A6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지 이게 3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끝나. 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겠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와 어쩔 때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지? 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이 값이 그 A6이 마이너스 1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전부 다 이걸 다 더해주면 있잖아. 다 더해줄게. 자, 이거는 5A3이었어. 자, 선생님 이거 아까 등차 중앙 같은 거 쓴다 그랬잖아.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빼기 A6이 되고 얘가 37이다. 이렇게 쓰면 돼. 자, 이 아이들이 지금 공차가 음수라고만 얘기했지 뭐 딴 게 없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상태로 쓰고 여기 각각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도와줘. A3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얘가 1이니까 넘어가 36에서 5분의 36이 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게 예인 경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뭘 판단해야 되냐면 공차 D를 판단해야 돼. 자,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지? 자, 이거 먼저 해볼게. 되는 게 어차피 답이니까. 그래서 얘가 A5가 1일 때를 대입하면 요거는 얘가 5에다가 자, 얘는 1 빼기 2D가 되고 A6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D가 되어서 이게 37이잖아. 이게 됐으면 좋겠다. 계산이 좀 깔끔하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D, 마이너스 11D.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면 거의 답이지. 얘가 5고 얘가 얼마야? 4? 넘어가면 얼마야? 얘가 답인가 보다. 느낌이 얘가 막 세게 오잖아. D는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3 되나 봐봐. A 오면 이제 A6 맞네. A6 마이너스 2 되니까 딱이네. 이해야 되겠지? 아무 문제 없잖아. 다 만족하잖아. 이게 답이네.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 어떻게 돼? A5가 1인데 뭐 구하라 그랬지? 구하라고 하는 게 A1. 그러면 A5에서 빼기 몇 D를 해야 돼? 4D 해야 되지? 그럼 A 빼기 4D 해주면 어떻게 돼? A5가 1이니까 빼기 4D 하면 플러스 12 해주지. 13이 정답이네. 13이 정답. 자, 이렇게 해주면 되네. 자, 7번은 정답 정정해야겠네. 거기 쓰여져 있는 답이 틀리네. 13으로 정정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을 13으로 정정을 해. 알았지? 정답은 13이다. 자, 여기 선생님이 답을 옮겼을 때 잘못 옮겼었나 봐. 자, 그 다음 거 해볼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번 문제 가볼게. 8번. 자, 이거 지울게. 자, 8번 문제. 그래. 8번 해볼게. 자, 8번은, 자, 8번은, 자, 어떤 문제인가. 자, 요것도 같이 해보면, 그래. 자, 둘이 해보면, 자, 8번 문제는, 자, 문제가 쉬웠나 보네. 자, 8번 문제는, 이쪽에는 얘가, 자, 여기는 얘가, 처음에 이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쓰여져 있었잖아. 이 아이가 이제 A14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공차가 양수라고 되어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의 값은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시그마 저거, 자, 가봐봐. 가에 있는 애를 쭉 보면 얘가 S2n-1이야. 자, 이거의 값이 누구다? 0이다. 이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등차 중앙 같은 거 쓰는 거라고. 그럼 얘는 누구를 쓰는 거냐면 2n-1에. 자, 가운데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A1과 A2n-1이니까 AM이겠지.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다? AM이 제로였다. 그렇게 되면 M이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공차가 양수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은 양에서 시작해서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음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음에서 시작해서 어딘가에서 0이 되고 AM에서 0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양수 이렇게 된 거지. 음에서 양으로 가는 애였어. 그지? 이렇게 항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를 보니까 A1에서 이게 나 조건을 보면 지금 A 2배의 S15 그리고 얘가 시그마에 절대값이 있어. 15인데 이게 절대값이면 이거 판단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아이를 쪼개야 돼. 쪼개서 이 아이가 어떻게 90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내가 한번 쪼개볼게. 자, 얘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 M 전과 후로 쪼개야 될 거잖아. 그래서 그 계산만 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게 돼. 자, 해볼게. 이쪽에는 이 부분은 계산을 할 때 A1부터 해가지고 AM까지를 이렇게 쭉 써. 그리고 여기서는 또 빼기 AM 더하기 1부터 해가지고 A15까지 쓰는 거지. 자, 이거의 값이 얼마다? 90이다 라고 쓰면 돼. 자, 이걸 내가 A라고 놓고 여기는 이 아이를 B라고 놓는다고 치면 이쪽에는 얘는 A 더하기 B겠지. 그래서 그냥 2배의 A 더하기 2배의 B 값이 90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요렇게. 얘가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 셋 중에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와 얘를 쓴 거지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씩을 쓰게 되면 연립을 잘하면 돼. 이걸 빼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빼기 3B는 0이라서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A는 마이너스 3B다 라는 사실을 하나 쓸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얻어지는 거야. A는 마이너스 3B. 자, A는 마이너스 3B를 얻게 되면 이제 A나 B 값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였냐면 A14니까 여기서 이제 A14를 찾을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다 왔는데 자, 어떻게 찾냐면 이쪽에는 이 A의 값은 쓰면은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B. 자, 첫 번째 식에 집어넣을게. 근데 A랑 B 값이 여기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A하고 B 값이 아니지. B는 음수잖아. 여기가 양수, B가 양수고 A가 음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A에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B가 90이다 라고 되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5다 45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자, 이렇게 얘기하고 A는 그럼 뭐가 되냐면 A는 2분의 숫자 안 좋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판단을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이쪽에는 이 부분을 써줄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네. B가 양수니까 B가 양수여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누가 양수? B가 양수고 A가 음수여야 되는 거. 그렇지, B가 양수야. 아, 지금 내가 거꾸로 썼구나. 아, 선생님 거꾸로 썼네. 그러네, 거꾸로 썼네. 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말이야. 아, 내가 거꾸로 썼네. 아,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A고 플러스 B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지? 내가 빼준 거였지. 개수가 되게 그러면 얘가 바뀌어야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3A. 자, 이렇게 쓰고 얘 빼기 B. 얘는 0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네. 그래서 B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3A. 큰일 날 뻔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넣어줄게. 그러면 A의 값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45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계산만 이제 남은 것 같아. 자, A14를 이제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자, B는 지금 이거니까 2분의 135잖아. 자,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각자 하는 걸로 하자.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쉬운 건지 모르겠어. 자, 이 A는 지금 보면 A1부터 AM까지니까 M 곱하기 자, 이거의 그 A의 2분의 1 더하기 M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모르겠다. 일단 한번 써볼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개수가 15 빼기 M. 자, 이 항의 개수에 A의 2분의 자, 16 더하기 M이 돼. 이렇게. 이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해야 돼. 버겁구나. 아주.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쉬울까? 내가 해볼게. 자. 어차피 AM이 0이니까 그렇지. 그걸로 하자. AM이 0이니까 이 아이를 AM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얘가 AM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도 불편하네. 자, 여기서 이 아이가 뭐가 되냐면 AM으로부터 해서 항번호가 몇 개가 차이가 나냐면 여기 M을 빼주면 되니까 8-2분의 MD가 돼. 그래서 이 아이는 AM은 0이니까 그냥 요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AM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M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M의 D라고 쓸게. 이렇게. AM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고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3배 차이가 나니까 위에 거 밑에 거를 3배 해. 그래서 밑에 거를 3배 해주면 3M에다가 2분의 1-M의 D의 값은 자 밑에 위에 거 15-M의 마이너스 3배지? 마이너스 3배. 그래서 이거는 누가 되냐? 8-2분의 M. 자, 이거 잘못하면 계산 틀리겠다. 이렇게. 자, 요거가 하면 계산이 나오나 봐. 여기 D 값. 자, D는 약분시키니까 D는 이렇게 약분되어서 여기 약분되잖아. 그럼 얘가 2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에 나 이거 못하겠다 계산. 1-M에다가 2를 곱해주면 15-M 자, 이거에 16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m 값이 얼마 나와? 해본 사람. 이 m 해보면 얼마 나오니? 6? 거꾸로 집어넣어보자. 6 되는지. 10. 의심하는 건 아니고 9, 90, 5, 6. 맞네. 90이네. 6이네. 그래서 m은 6이다. 자, 됐지? 그러면 m이 6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여기는 얘를 보면 돼. 얘가 A6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A6이 0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플러스 8D잖아. 그래서 얘는 D만 구해주면 정답이야.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지금 6 집어넣어주면 얘는 얼마냐면 9. 얘가 6 집어넣어주면은 5. D가 얘니까. 그럼 얘가 5, 9, 45니까 얘는 3이겠네. 2분의 3 D는. 그래서 D가 여기다 2분의 3을 넣어주면은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2 이렇게. 알았지? 자, 이렇게 메모하면 되고 넘어갈게. 자, 이제 9번 한번 가볼게. 9번. 자, 9번 문제. 이 문제는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쉬워. 9번은 뭐 이렇게 우습게 넘겨도 될 정도의 수준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해볼래? 이건 뭐 안 해봐도 되지 않겠니? 자, 9번은 그냥 문제가 그냥 겁이 좀 많으면 못 풀어. 근데 읽어보면 진짜 간단한 문제야. 이해하겠지? 그냥 읽어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이게